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우리 남선알미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남선알미늄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하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. 자, 남선알미늄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 총선이 지금 앞당겨 오고 있죠. 그래서 이 총선에 따른 주가 대응을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좀 오늘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, 그 다음에 이낙연 관련된 이슈, 이런 좀 사건들을 총정리해 보는 시간 전반적으로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이 남선 알미늄 관련해서는 이 본 사업이 아니라 뭘로 엮여 있습니까, 여러분들? 정치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. 이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왜 이낙연 테마주로 엮여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남선 알미늄의 이 계열 관계 중 회사인 SN그룹이죠. 여기에 이제 사만 기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예전에 이계연 고문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낙연 총리의 친동생이었다.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남선 알미늄이 이낙연 테마주로 엮였죠. 자, 그리고 나서 이 이계연 고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쨌든 간에 뭐 퇴사를 했어요. 뭐 사임을 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좀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인식과 그 다음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테마주로 분류해 오면서 주가의 등락폭을 대부분 이 정치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갔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번에 작년 대선이었죠. 우리 윤 대통령과의 대선 때도 이렇게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을 2019년, 20년도 이때도 이낙연 대선 테마주로 큰 상승이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가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이낙연 테마로 엮여 있다. 이런 사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우리는 이낙연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낙연의 행보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주가가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 달이죠. 11월, 12월 달에 한번 크게 움직였었는데 20% 넘게 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의 이슈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낙연의 창당 선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. 작년 11월 달 때부터 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. 뭐 일주일에 법원을 몇 번이나 가는 이분을 믿고 갈 수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서 이 창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불러일으켰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 1월 달에 세미래라는 이름으로 창당을 선언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또 어떤 그 영향이 있었던 이슈를 함께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이제 대표가 좀 습격을 당하게 되죠. 그래서 해당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 이낙연이 좀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발생했었다. 자,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뭐 같은 정당이든 아니든 간에 좀 반대 경쟁 상대가 만약에 뭐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사이익으로 우리 이낙연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포인트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부분이 제3지대에 대한 통합, 즉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좀 공동 대표로 하면서 합당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죠. 그때 당시 이제 설이 좀 다가오는 시기 때였는데 해당 좀 이슈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사실은 뭐 결별 선언을 했죠. 다들 아시다시피 결별 선언을 했고 뭐 왜 결별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 하나하나 다 풀게 되면 좀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결별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여기서 우리 이낙연 대표의 좀 가능성 있는 말이 언급이 됐었는데, 자, 어떠한 질문 중에 조국 신당과 같이 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는 어쨌든 간에 이 민주당이 아닌, 그러니까 즉 진짜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게 조국이라도 상관없다.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분과의 합당을 다시 한 번 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이낙연 지금 정권이 혼자서 이제 하기에는 조금 사실 좀 무리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의 합당을 언제든지 두고 있다라는 가능성, 그러면 뭐 조국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과의 합당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,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
자, 그리고 중요한 이제 좀 지지율을 함께 보자라고 하면 우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대 정당이 다 잡고 있죠. 국힘, 민주에서 대부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이준석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혁 같은 경우는 3% 그리고 이낙연이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 정당 같은 경우는 1%로 사실 굉장히 낮은 수치로 우리 총선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나. 이러한 부분이 좀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조정에 대한 원인이 해당 좀 이유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트로 좀 돌아와서 함께 보게 되면 우선 4월 달까지 총선의 일정이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주가 변동성이 일어날 만한 이낙연의 행보가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하겠다. 뭐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든지 이낙연 자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나타나 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이낙연이 총선 관련해서 뭐 중요한 정책들을 좀 함께 쏟아내면서 민심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좀 정책들이 쏟아지는지 여부 그리고 또 새로운 후보가 합당이 좀 일어나는지 여부 이런 데 대한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염두를 우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가격대가 정말 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 2천 후반대에서 3천원 위로 들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좀 고가에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번에 총선 기대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7년이죠. 27년에 어쨌든 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좀 대선을 좀 기대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선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에서 3년 전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본격적인 상승은 뭐 1년, 2년이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자, 앞전에 또 이낙연 대선 테마로 인해서 1,000원에서부터 7,000원까지 7배, 8배 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낙연이 이 대선 출마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한다던가 해당 기대감이 불러 모아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3,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인 좀 지지선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1,900원에서부터 2,000원 가격대 여기를 좀 잘 지지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겠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쌍바닥을 좀 만들면서 다시 한 번 더 2,200원대 구간을 좀 돌파해본지 여부를 우리 4월 총선까지 함께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저항대 가격은 1차적으로 2,200원에서부터 2,300원대 가격대 여기 구간에 해당의 매물이 조금 많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좀 잘 돌파해 주는지 여부를 함께 보겠고 해당 돌파를 하기 위해선 제가 방금 말씀 시나리오 드렸죠. 그래서 해당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는지 여부를 함께 좀 살펴보자 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남선 알루미늄 관련해서 제가 언제나 좋은 정보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그리고 또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 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들.